한국판 내문법이 도입됐다고 그러는데 요것이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좀 그 어떤 배경이라든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문법이 뭔지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오렌지를 사려고 했는데 예. 레몬을 샀는 거예요. 예, 이제 예, 레몬을 준 거예요. 예. 레몬이라 그러면 이제 하자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예, 주로 미국에서는 이제 전자 제품이나 자동차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몬을 줬다고 해서 이제 레몬법. 그래서 유래가 되었고요. 예. 1975년에 미국에서 이제 연방법으로 이제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이 된 거죠. 아, 예. 그 2019년 1월부터 도입이 된 거구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에서는 1982년 이제 미국에 한 51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 주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뭐 시행이 된 거는 1982년 미국에 이제 코네티컷 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2년부터 예, 실제적으로. 실제로 이제 법 제정은 1975년도에 되었지만은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존의 자동차 관리법이 있었고 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판 내문법이 도입되게 된 어떤 배경이나 어떤 왜 도입이 됐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그러면 예. 이제 그 조작 부분도 있을 거고 예. BMW 520D의 이제 그러면 화재 사건 예, 이러다 화재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여론이나 모든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징벌적 배상까지도 포함하고 좀 강력한 그렇죠. 어떤 처벌 예, 기준이 맞습니다.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자동차 관리법에는 어떤 벌칙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구만요. 예. 우리 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보면은 이거는 권고 사항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이 이렇게 없죠. 강제적으로 뭐 벌칙을 준다든지 벌금을 매긴다든지 어떤 징벌적 배상이 실질적으로 없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미국 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럽 쪽의 법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도입한 소비자하고 자동차 제작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소비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입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소비자가 해야죠. 그러니 보니까 이 소비자는 될 이제 수가 없죠. 잘 모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고 나도 그런 입증을 소비자가 한자가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소비자가 이제 불리하거든요. 예. 불리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은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중재법이라고 있습니다. 예.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법. 예, 그거는 이제 민간 거기서 이제 그 수수료를 돈을 받고 이제 중재를 해주는 부분이고 예. 지금 뭐 그 예를 들면은 이 자동차 관리법 관련해서 하자안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재하면은 단심으로 끝납니다. 예. 끝나고 거기에 예를 들면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뭐 언론중재위원회, 의료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중재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자동차 관리법이 있고 분쟁 해결 기준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걸 적용했을 때 더 유리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이제 부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동차 전반적으로 하는 데는 국토교통부가 통보가 하고 예. 그러면은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어느 게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소비자원에 이제 그 대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소비자원에 가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을 할 것이고 이제 국토부에 이제 예를 들었고 그 레몬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은 국토부는 민원을 받지 않거든요. 민원 안 받는 거예요? 예. 리콜에 대한 제보만 받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민원은 소비자원에 가는 부분인데 예. 그래서 예를 들었고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레몬법 관련해 갖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다 그러면은 이제 레몬법을 적용을 받으면은 법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레몬법의 주요 특징을 좀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니 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정식 민사 재판보다는 절차가 조금 간략화되어 있지만은 민사 소송의 절차를 밟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는 소비자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 계약서가 돼 있으면 하자 제발 통보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류를 자동차 제작사에 보내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도 이런 내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어디 법원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라는 게 어떤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여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판정을 내리면은 예. 거기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럼 거죠. 중재라면은 소비자도 내가 중재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하고 또 사업자도 동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1월 1일 그럼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약서를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구입할 때 영업 사원이 이런 레몬법이 있습니다. 예. 레몬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설명을 하고 서명을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아. 이 중재라는 거는 양당사가 서명이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합의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러면 예. 궁금한 게 그러면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새 차를 구입했을 때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과거에 샀던 차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 아닙니다. 거예요? 1월 1일 계약한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예. 계약한 경우는 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었고 일부 수입업체는 여기에 하겠다,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예.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었고 3월 달에 이제 도입하겠다고 선언한다더라도 소급 적용을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달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 수입 자동차 회사 같으면은 3월부터 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예. 1월 1일부터 되는 회사도 있을 거고 그런. 그러면 이 규정이나 이 어떤 제도의 적용을 회사에서 적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선택권이 있는 거구만요. 그렇죠.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예.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강제적으로 양쪽에 다 서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소비자는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그러면 난 안 하겠다 그러면은 못하는 어떤 거죠.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예. 못하는 그런 좀 예. 약간의 그런 게 좀 맹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그래서 수 여기서 이제 보면은 결론은 딱 세 가지가 보는 거죠. 자동차 교환, 예. 그러면은 환불, 예. 기각, 딱 예. 세 가지만 있습니다. 교환, 환불, 기각. 예. 예. 그럼 예를 들면 소비자원에서 이제 분쟁 조정이 그러면 이거는 수리를 해주라, 예. 수리를 해주고 그러면은 뭐 얼마 보상을 해주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게 화해라 그럴까, 예. 합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합의 절차는 없습니다. 환불, 교환, 기각. 예. 그렇게만 딱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 예, 거예요. 예. 아이고, 잘 알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